문제는 평범한 사람이 고중량으로 어깨 운동을 하면 진짜 어깨가 커지냐는 겁니다. 물론 기본 자세와 운동 감각을 제대로 갖춘 고수 레벨이나 선수 기준에서는 맞는 이야기겠지만요, 일반인이 무턱대고 고중량을 들어올리다 보면 자세가 망가지고 목표로 하는 어깨 근육보다도 오히려 협력적으로 쓰이는 승모나 삼두와 같은 부위로 자극을 다 흘리게 되고 애꿎은 목, 어깨, 팔꿈치 그리고 손목까지 통증이 오게 됩니다. 저도 초보자 시절에 여러분과 같은 경험을 했지만 항상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고중량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기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 매체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다 보니까 근육에 점진적으로 부하를 높여야 하지만 근육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어느 날 어깨 인대가 찢어져서 더 이상 많은 중량을 들어올리기가 부담스러워졌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적용해서 운동을 해보다가 우연히 한 방법을 알게 되면서 어깨가 빠르게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보 때 했던 실수들을 꼼꼼히 잡아 나갔더니 오히려 들어올리는 중량은 반으로 낮아졌지만 더 무겁게 느껴지는 마법 같은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초보자 때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운동 강도 높이려면 꼭 고중량 드는 것밖에 답이 없었을까요? 이미 아시겠지만 근육 성장은 과부하의 원칙을 따른다고 해요. 쉽게 말해 점차 근육에 데미지를 더 많이 입힐수록 회복하면서 근육이 커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도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중량, 반복 횟수, 휴식 시간을 가지고만 강도를 높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효과적인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중 가장 효과를 많이 봤던 방법은 바로 데미지를 더 많이 누적시킬 수 있는 순서로 운동을 하는 거였어요. 이 방법은 기존의 운동 루틴을 바꾸면서 적응성을 깨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 사실 이미 여러분도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누구랑 같이 운동할 때 그 사람 루틴을 따라하거나 유튜브를 보면서 다른 사람이 추천한 운동 루틴을 적용했을 때 왜 기존에 하던 운동량보다 적게 했는데도 다 털려버린 경험을 분명 해보셨을 겁니다. 자, 이쯤 하면 이제 잔소리고 제가 추천하는 운동 루틴으로 바로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운동은 레터럴 레이즈입니다. 너무 당연한 루틴 같다고요? 하지만 제가 지금 알려드릴 레터럴 레이즈는 조금 다릅니다. 어깨뽕을 만드는 가장 좋은 운동이 레터럴 레이즈라는 것은 모르는 분은 없지만요, 일반인이 이 운동으로 자극을 꽂아 넣는 건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한 가지 대표적인 실수 때문인데요, 10중8구 이 동작을 할 때 팔을 이용하면서 팔꿈치가 돌아가거나 팔꿈치를 접은 상태로 파닥파닥 날개짓을 해서 승모근이나 전완으로 자극을 다 흘리는 실수를 하세요. 저도 초보 때 항상 비슷한 실수를 했었는데요, 이게 측면 어깨로만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억지로 풀 가동 범위로 운동을 하려다 보니까 전완을 자동으로 이용하게 돼서 그렇더라고요. 이럴 때는 오히려 가동 범위를 줄여서 하는 레터럴 레이즈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일단 측면 어깨의 주행 방향으로 팔을 살짝 앞으로 보내고 팔꿈치를 핀 상태로 전체가 100%라고 하면 20%까지만 내려왔다가 60% 범위까지 수축하는 거예요. 당장 맨손으로라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벌써 긴장감이 오는 게 다르죠? 이렇게 하면 온전히 측면 어깨의 긴장감을 유지시켜 다른 곳에 자극도 빠지지 않고 팔이 자동으로 개입되는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이 또 일반적인 레터럴 레이즈랑 뭐가 다르냐면요, 측면 어깨는 이 위쪽 부분보다도 이 하단부의 선을 날렵하게 파주는 게 정말 어려운데요, 이쪽을 정확하게 딱 타겟해서 강한 자극을 줄 수도 있고 가동 범위를 제한하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무게로 부하를 먹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 운동은 풀 가동 범위로 제대로 할 수 있는 무게에서 2kg 정도 더 무거운 무게로 12회에서 15회 반복을 하시면 되는데요, 중량을 높이지 않고 운동 강도를 높이려면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중 이 운동에서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한 번에 연속 3세트를 진행하는 방법이에요. 한계가 오면 10초 쉬었다가 연속으로 가는 거죠. 연속 3세트를 총 3세트 가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극을 받기 어려운 측면 어깨의 이음새를 메인 운동 전에 최대로 스트레치 시키고 펌핑 시켜서 근신경을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그럼 이후에 메인 운동에서 운동 감각을 제대로 살려줄 수 있겠죠.
두 번째 운동은 메인 운동인 덤벨 프레스입니다. 덤벨 프레스는 레이즈 동작과는 달리 두 가지 이상 관절을 사용해 조금 더 많은 무게를 들 수 있죠. 어깨 전면 쪽 전체의 사이즈를 키워서 흔히 말하는 어깨 빵을 만드는데 이보다 좋은 운동은 없습니다. 이것도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요. 하지만 지금 알려드릴 방법은 기존에 알고 있던 당연한 방법과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덤벨 프레스를 두 가지 스타일로 할 건데요. 첫 번째 덤벨 프레스 방법은 평평한 벤치에 앉은 다음 덤벨을 세로로 잡고 프레스를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가로로 잡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세로로 잡게 되면 팔꿈치가 뒤로 약간 더 빠지게 되면서 측면 어깨에 더 자극을 먹여줄 수 있어요. 측면 어깨가 쭉 늘어났다가 수축하는 거 보이시죠? 여기가 자극이 오셔야 돼요. 방금 전 운동으로 펌핑을 최고치로 올려놨던 측면 삼각근을 다시 한번 프레스 동작으로 접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전면보다 측면 어깨가 더 키우기 어려우니까요. 이 운동에서는 꼭 최대 가동 범위로 해서 측면 끝까지 천천히 긴장감을 느끼면서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2회에서 15회 할 수 있는 조금 가벼운 중량으로 2회에서 3세트를 해보세요. 보시는 것보다 특별한 테크닉이 없어도 운동 강도가 굉장히 강한 운동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진행하셔도 충분해요. 지금 가벼운 덤벨로라도 해보시면 바로 알게 되실 거예요. 이어서 바로 두 번째 방법으로 덤벨 프레스를 진행하는데요. 기존에 아시는 것처럼 가로로 잡아서 진행합니다. 가로로 잡게 되면 아까보다 팔꿈치 위치가 앞으로 오게 되면서 조금 더 전면 어깨 근육의 주행 방향과 팔꿈치가 일치하게 되면서 조금 더 앞부분에 동글동글한 볼륨감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극도 잘 안 오고 오히려 목이나 삼두에 더 자극이 온다는 겁니다. 이때는 항상 하시는 대표적인 실수 한 가지만 교정하셔도 자극이 완전 달라지실 텐데요. 대부분 이렇게 팔꿈치가 뒤로 과도하게 빠지면서 자극을 흘리세요. 근데 이게 아니고 바로 앞쪽 어깨 근육의 주행 방향과 운동하는 궤적이 일치가 돼야 돼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립보다 팔꿈치가 조금 앞에 있다는 느낌으로 팔꿈치를 넣어준 상태를 유지해야 어깨의 무게감을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아는 이야기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적용하기 쉽지 않거든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터득한 더 쉬운 해결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번째 손가락으로 프레스를 하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마치 네 번째 손가락으로 프레스를 한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네 번째 손가락을 따라서 팔꿈치가 알아서 맞춰지게 되고 아주 쉽게 팔꿈치를 앞쪽으로 유지시킬 수 있어요. 한번 맨손이나 물통 잡고 따라해 보세요. 벌써 어깨에 받는 자극이 달라지죠. 그리고 내리고 올릴 때 마치 관자놀이 쪽에 움직임을 유지한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더 자극이 잘 오실 거예요. 이 운동은 2분 내로 쉬면서 10회에 4세트를 진행해 줍니다. 이 운동과 묶어서 레터럴 레이즈를 하시면 무게를 과도하게 다루지 않고도 강도를 쉽게 올릴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키우기 어려운 어깨 뽕도 한 번 더 챙길 수 있겠죠. 아주 가벼운 중량을 선택하셔서 이번엔 풀 가동 범위로 15회씩 같이 진행해 보세요. 아까 가동 범위를 제한시키라고 했는데 제한시켜 놓은 움직임으로 운동 감각이 확실하게 잡혔기 때문에 이제 풀 가동 범위를 써도 자극이 빠지지 않고 조금 더 잘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전반적으로 어깨 앞쪽을 다 폭격시켰으니까 이제 많이 사용하지 않은 후면 어깨 운동을 해줘야겠죠. 지금 영상을 시청하는 많은 분들이 보통 후면 어깨 운동으로 벤트 오버 레이즈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벤레레만 하면 목이랑 승모만 아프고 뒷 어깨에는 자극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맞지 않나요? 저도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항상 후면 운동 열심히 하고 나면 목이 안 돌아갔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페이스풀이었습니다. 벨레레랑 다르게 페이스풀은 케이블의 지속적인 장력으로 자극이 빠지는 걸 쉽게 인지하면서 자극을 몰아줄 수 있죠. 특히 후면 어깨 운동할 때는 무게를 올려서 운동 강도를 높이려다 보면 뒤쪽에 있어서 인지하기도 어렵고 등이나 팔을 개입시켜서 당길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묶어서 하는 방법이 정말 효과적이에요. 페이스풀의 첫 번째 방법은 해머 그립으로 하는 방법인데요. 해머 그립으로 잡게 되면 측면 어깨에 바로 뒤쪽 후면 어깨를 타겟해서 뽕긋하게 솟아오르게 만들 수 있어요.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시선에서 10도 정도 높게 케이블 위치를 설정하시고 로프를 해머 그립으로 잡은 다음 뒤쪽으로 몇 걸음 물러나서 눈썹 쪽으로 당겨 오시면 제가 말씀드린 부위에 정확하게 자극이 꽂히게 됩니다. 근데 그동안 이 운동을 해왔는데 팔에만 자극이 오셨다고요? 이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팔꿈치가 밑으로 떨어진 상태로 이렇게 팔로 잡아 당겨 버린다는 거예요. 팔꿈치를 어깨와 평행한 위치까지 올린 상태를 유지하면서 마치 손이 아니라 팔꿈치로 무게를 당겨온다고 생각만 하셔도 쉽게 자극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아마 오버그립과의 차이도 궁금하실 거예요. 오버그립으로 잡게 되면 팔꿈치 위치와 운동하는 궤적이 바뀌면서 조금 더 후면 어깨의 하단부의 근섬유를 자극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묶어서 해준다면 정말 뒤덮개 운동의 최강 조합이 되겠죠. 해머 그립으로 한계가 오면 페이스풀의 두 번째 방법인 오버그립으로 바로 이어서 당겨줍니다. 대표 실수하는 방법은 해머 그립과 같으니 해결 방법을 꼭 잘 적용해서 진행해 보세요. 12에서 15회 할 수 있는 중량으로 두 운동을 묶어서 진행하고 휴식 시간은 2분 내외로 3세트를 진행해 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량을 다루지 않고 다양한 자극을 활용해서 어깨 전체를 효과적으로 타격해주는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종목의 특징과 꿀팁, 그리고 대표적인 실수들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자극에 대해서만 강조했지만 평균적으로 다루는 중량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 달에 2번 정도는 저도 6회 이하의 중량을 다루려고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가지 운동 스타일만 고집하지 마시고 다양한 운동 방법을 적용해 보세요. 그래야 부상 없이 계속해서 근성장을 할 수 있는 또 좋은 방법이 되니까요. 그럼 다음에는 더 유익한 운동 꿀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